이번 시간에는 의부증과 의처증의 완전 치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의심하며 집착하는 병, 의처증과 의부증입니다. 의심받을 행동을 했으니 의심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처증과 의부증은 자신이 상상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망상장애로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심하면 상대 배우자가 숨을 못 쉬도록 구속하는 탓에 가정 파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집사님은 부인 권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누구에게 전화만 와도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칠만 하면 누구를 만나는지 추궁하고 스스로 휴대전화 검사까지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얼마 전 친구 모임에 가는 자신을 미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은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그래서 부인 권사를 데리고 오라고 하여 둘이 함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부인 권사가 하는 말이 남편이 출장을 가면 며칠씩 있다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성적인 욕구를 견디기가 힘든데 남자가 견딜 수가 없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 집사가 정말 저는 결백합니다. 그래 출장을 한번 다녀오면 외도 흔적을 찾는다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창피해서 여기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집에 들어오는 것이 죽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모두 장인어른 때문입니다. 장인어린 여자가 30명도 넘었답니다. 그것을 보고 자라서 남자는 모두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의부증이나 의처증은 의심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의심받는 배우자도 괴롭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배우자를 의심할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때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지웠을 때, 다른 곳에서 전화를 받을 때, 전화를 잘 받지 않을 때 등의 전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출장이 잦거나 야근을 자주 할 때, 뭔가 숨기고 거짓말하는 기색을 보일 때 의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부부라면 믿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두 번 혹은 혹시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처증과 의부증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상태로 일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의처증과 의부증은 일종의 망상장애인 정신병의 일종으로 전체 인구의 1, 내지 4%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없는 사실을 일어나려는 상상에 착각하는 것으로 어떤 작은 사건 하나가 터지면 그것을 확대 해석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 발신번호 목록을 통신회사로부터 받아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통신회사와 짜고 조작한 것이라며 믿지 않으려 했다고, 이렇듯 자신이 의심한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배우자를 의심할까요? 성격적인 원인입니다. 편집증적 성격인 경우 나타나기 쉽습니다. 어릴 때부터 까다롭고 무슨 일이나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격, 아주 작은 것도 의심하고 남과 비교해야 잘 참지 못하고 남이 한 작은 실수를 절대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잘 나타납니다. 여자의 경우 의존적이고 미숙해 배우자가 옆에 있어야 안심을 하거나 세미나 독점력이 많으며 의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적인 원인은 배우자에 대한 열등감이 높을 때, sem이 많은 성격으로 자존심이 상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질투 형태로 의부처증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거나 동성애적 성향이 있거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부증, 의처증 환자를 치유하다가 종합한 결과 부모가 외도를 했다거나 자신이 외도를 한 경우 다른 사람도 외도를 했다고 생각해 발병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불륜이나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는 사회적인 영향으로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의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의 지배적이고 강압적인 양육 방식으로 성장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며 자랐거나 부모가 알코올 의존증이나 편집증이 있어서 살아간 경우도 심리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원인이면 의존증, 우부증이 나타나는 사람의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등이 다른 정신질환이 있다는 면 우선으로는 해당 질환을 이 증상의 원인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장기에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거나 신뢰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은 경우도 그 원인이 됩니다. 처음에 의심이 생기는 순간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나타날 원인이나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촉발 사건의 여부에 따라서 증상의 발현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에 다니는 아내가 같이 운동을 하는 남자 회원의 차를 타고 집에 온 것을 남편이 보았다면 남편은 그 후부터 아내를 의심합니다. 이 경우 처음 촉발된 사건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의심의 시작을 제공하는 촉발 사건이 있을 때 나는 안 그랬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거칠 때 항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그런데 이건 이렇게 된 일이야. 그 상황에 대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증거를 보이고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에게 칭찬을 많이 하고 이 얘기를 잘 들어주며 자신이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배우자는 안심을 하게 되어 의심이 더 커지지 않지요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처럼 잘 대처를 잘하면 대부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의도로 곤란을 겪은 경험으로 인해 의부증이 생긴 아내라면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적인 부분에 원인이 있다면 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신경을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취미 활동을 개발해서 정신적인 부분이 분산되도록 하면 증상이 많이 나아집니다. 제가 그동안 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받은 자신의 의부증이나 의처증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부증이나 의처증은 자신이 질병을 인정하고 치료할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배우자와 힘을 합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치유에 중요합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의사증, 의부증의 문제입니다. 사랑과 질투의 분출인가 아니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끊임없는 망상인가 부부 사이의 집안일로 치부되던 의처증, 의부증이 가정 폭력과 맞벌리면서 사회 문제를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의처증 증상을 보이던 40대 가장이 부인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거나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으며 몇 년 전에 설 연휴에도 의처증 남편이 처가 식구들에게 엽총을 난사해가지고 2명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영수의 이런 의처의부증 증상과 치료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처의부증은 불륜에 대한 망상, 온연의 중유군이라고 합니다. 의처의부증은 망상장애 일종입니다. 망상이란 논리적인 설득에 전혀 통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 머릿속에 뿌리박혀 영상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중 의처의부증은 일종의 질투형 망상장애로 셰익스피어 작품 오릴레 주인공 증상과 유사하다고 해서 오넬리의 증후군은 결혼 편집 증후군으로 불립니다. 일단 남편이나 부인이 귀가가 늦어지면 불안해하다가 환상을 떠오르게 됩니다. 남편이 남녀가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신이 상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유발하다가 일반적인 질투를 뛰어넘어 상습적으로 배우자의 가상 불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아 상대를 압박하거나 지속하는 의심과 폭력을 행동을 표출합니다. 배우자가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읽어서 일시적을 추적 조사하기도 합니다. 한 정신병원 과장은 의처의부증은 서서히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의 행동 하나를 의심하게 되면서 발병하는 일이 많다며 대부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는 데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몸매에 열등감을 갖는다면 자신보다 몸매가 잘생긴 여자를 만나면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의처의부증은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지만 35세에서 55세 사이 남녀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환자는 주로 고학력 상류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논리가 정연하고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그럴듯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력 등으로 분풀이를 마친 후에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선물 공세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특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혼하면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재혼하면 대개 다시 또 발병합니다. 그래서 의처의부증은 무덤에 가야 치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상적인 사람은 일시적으로 배우자를 의심하다고도 아니라는 증거를 들이면 이를 받아들이지만 의처의부증 환자는 이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해야 된다며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배우자를 부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생각, 감정들을 갖는 상태가 3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의처증, 의부증으로 진단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망상적 질투의 내용과 폭언, 폭력, 행동 여부도 중요한 진단의 기준됩니다. 그러면 의처의부증은 치료가 가능한가? 일부 정신과 의사는 의처의부증은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사망에 닿는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환자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치료는 환자가 불신과 열등감이 많다는 점을 감안 비판이나 설득 또는 비위를 맞추는 일보다는 단호한 태도로 당신 남편 부인이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것까지 그렇지 않다. 당신 남편 부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당신이 이렇게 의심하며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인가? 남편은 의심한 죄로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충격요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망상의 영상을 머리에 갖게 되는지 환자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에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온전하게 만져야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처증, 의부증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한편 의처, 의부증은 우울증, 알코올 중독, 정신불량증 등 다른 정신과 질환으로 진전돼가지고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 정확한 진단을 반드시 받고 치료가 중요합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잘 걸리는 유형은 상뇨증, 과음역자, 경제적, 외계증, 논리적으로 잘 타협하지 않고 작은 실수를 잊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 부모가 서로 이성의 문제를 적대적인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자란 사람, 쉽게 예를 들면 부모가 이성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의 경우가 많이 걸립니다. 의부어쨌든 치유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미리 알고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에게 사전 내적 치유가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면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여 영화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심령을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의 대다수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성령을 체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교회에 40년을 다녀서 장로가 되시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신 분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이 모르는 문제의 영향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세례받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충만해야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다. 무엇보다 성령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령을 체험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디 영알려서 만남과 연애로 성공적인 결혼과 부부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의처증, 의부증을 치유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처증, 의부증 환자를 치유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원인이 상대방이 있다고 인정하나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배우자는 부모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의처증, 의부증 환자는 어려서 부모들이 부정행위를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를 과거 부모와 같은 사람을 보면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고치적이 시작합니다. 말로 설득가 안 됩니다. 많이 안다고 일어난다고 치유되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짐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꼭 치유받고 말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치유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집이 없어. 본인에게 강력한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당하는 이 문제는 빨리 인정하고 치유받는 것이 좋다. 지금 치유받지만 죽을 때까지 치유하지 못한다.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고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야 모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조언해서 빨리 치유받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의처증, 의부증에 반드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치유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면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비교적 치유는 쉽게 됩니다. 좀 더 빨리 치유를 받으려면 월화 금토날 실제하는 집중 치유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도 기도하면 치유됩니다. 성령으로 잠재기 치유되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의처증, 의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023474-017로 충만하게 전화하셔가지고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원인을 치유하고 변화를 받아서 행복한 부부 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